인터넷 매체에 근무하는 황민호 기자가 광화문을 찾은 건 지난달 15일. 당시 열린 대규모 집회 현장 취재를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인산인해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요. 그 정도로 사람이 많았고요. 그때 날씨는 좀 어땠어요? 날씨는 오전에 굉장히 많은 비가 왔었고, 그리고 비가 오다가 다시 멈추기를 반복하는 상황이었고요. 그 때문에 그런지 되게 습기도 많고. 15일 낮부터 시작된 광화문 집회는 저녁 10시 30분까지 이어졌습니다. 경찰 추산 집회 참가자 수는 2만여 명. 그런데 다수의 증언에 따르면 상당수 참가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턱에 걸친 상태였다고 합니다. 제가 그 군중들 사이를 이렇게 계속 모니터링 해봤는데요. 좌우를 살펴봤는데 그러니까 마스크를 대충 썼다 그러나요? 그러니까 이게 코가 보이게끔 마스크를 쓰신 분도 많았고. 집회에 마스크 착용을 부탁하는 황 기자의 요청에 반응들은 이랬습니다. 감염자 있을 수도 있는데. 썼는데 워낙 예. 많이 만나갖고 예. 그래요. 열심히 뛰어야 되는데 예. 숨이 차서 좀 숨이 차서요? 숨이 차면 마스크 벗어도 됩니까? 이거 쓴다고 예. 코로나 안 걸리는 것도 아니고 무정 햄 어서도 다 이게 국민 숨도 못 쉬게 만드는 거야 지금. 잘 알려졌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는 침방울을 통해 전파됩니다. 지난 1월부터 방역당국이 마스크 착용은 필수라고 강조했지만 일부 참석자들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은 겁니다. 코로나 안 무서우세요? 코로나. 코로나가 뭐가 무서워요? 그 전염병이잖아요. 전염병은 왜 아무나 걸려요 이거? 예, 전염병은 아무나 걸리죠. 아무나 안 걸리는 거예요. 기본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도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뒤쪽에 보면은 골목골목마다 그 사이길이 되게 많은데요. 거기에도 굉장히 많은 집회 참여자들이 밀집해 모여 있었어요. 당시 그럼 참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밀착 간격이라 그래야 되나요? 어느 정도로 가깝게 계시던가요? 대략 한 2m 정도 간격을 띄우려고 했는데 이분들에게는 그런 모습은 전혀 볼 수 없었어요. 아예 그냥 붙어 계세요. 그냥 붙어서 그냥 일반 집회하는 것처럼 골목골목마다 사람들이 엄청 많이. 서로 신체가 닿을 만큼 가까운 거리를 유지한 채 쉬고 있는 참석자들. 감염내과 전문가에 의하면 자연 환기가 되는 야외라고 해도 밀접한 거리를 유지하는 집회에 참석했다면 전파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본은 아예 돗자리까지 펴고 음식물을 먹고 있습니다. 집회가 조금 소강 상태에 비치니까 이렇게 지방에서 오신 분 같은데 그 반찬을 또 다 싸우셨어요. 그래서 뭐 먹어야 싸우지 이러면서 방역당국에서 하지 말라고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식사 모임 야외에서라도 같이 모여서 식사하지 말 거를 공고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꿋꿋이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이번엔 가방에서 꺼낸 옥수수를 땀을 닦은 손으로 건네며 나눠 먹습니다. 촬영을 인지하자 날카로운 반응을 보입니다. 당신 여기 와서 피지하지 마요 그런 거. 특정 계층이나 특정 정치적인 성향을 비난하려는 게 아닙니다. 집회가 열린 8월 15일은 이미 서울과 경기 지역 교회와 커피 전문점 등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늘고 있던 상황. 허나 일부 참가자의 방역 의식은 느슨했고 확산을 저지할 최소한의 예방 수칙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려는 현실이 됩니다. 서울 광화문 8월 15일 집회와 관련하여 조사 중인 32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36명입니다. 이달 2일 기준
광화문 집회 관련 누적 확진자 수는 419명. 설상가상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집회 참가 사실이 없다고 발뺌하거나 지금까지도 검사를 거부하며 피해를 키우고 있는데요. 각 지자체는 이들 진단검사 거부자에 대해 형사 고발과 구상권 청구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지난달 하루 최대 400명 넘게 발생하던 코로나19 확진자는 최근 들어 200명대로 낮아지며 다소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 비율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며 아직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하지만 방역 당국의 방역을 방해하며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러닝셔츠만 입은 한 남성이 시내버스에 올라탑니다. 승차 후 2인용 좌석에 앉은 남성은 옆자리 승객과 눈이 마주치자 대뜸 뭘 보느냐며 시비를 거는데요. 쓰고 있던 마스크를 턱 밑으로 내린 후 승객에게 다가가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버스 기사가 남성에게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청했으나 개의치 않고 또 다른 승객과도 마찰을 빚습니다. 18분 동안 계속된 남성의 행패는 경찰이 출동하고 나서야 끝이 났습니다. 이번엔 김포의 전철역 승강장입니다. 정차된 지하철 옆에 서 있던 남성이 안전문이 닫히는 듯 하자 재빨리 자신의 발을 들이밉니다. 잠시 후 다시 문이 닫히려 하자 또다시 발을 들이밉니다. 마스크를 안 하고 이제 지하철을 타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철도 종사자가 마스크 착용을 요구를 하니까 이제 이를 거부하면서 지하철 문이 닫히려고 하면 다리를 들이밀고 다시 또 지하철 문이 열리고 또 자동으로 닫히려고 하면은 이렇게 다리를 들이밀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지하철을 한 4분 정도 열차 운행을 방해한. 코로나19 확산으로 5월 26일부터 버스나 택시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가 됐습니다. 대다수의 시민들이 불편함을 감수하며 협조하고 있지만 일부 승객들은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거나 소란을 피우며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데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운전자를 폭행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써달라는 기사를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하는 이 남성.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이런 마스크 착용 문제로 대중교통 기사님을 폭행한 경우에는요, 2년 이하 500만 원 이하의 그 벌금을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중교통이나 그다음에 이제 택시, 그다음에 기타 이제 지하철 등 운행을 방해해서 업무 방해로 이제 입건이 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 사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3일부터 전국에 소재한 다중이용시설 중 위험도가 높은 12종 시설은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 중입니다. 하지만 일부 업소는 이에 아랑곳 없이 단속의 눈을 피해 영업 중인데요. 코로나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알지만 방심으로 실천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방역 당국의 비협조로 일관하는 건 일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가 소규모 교인들이 참석하는 주말 예배를 연 건 지난달 23일. 당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400명에 육박하는 등 방역 당국이 극도로 긴장하던 때입니다. 나는 안 걸리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고 뭐 가족 중에 아니면 지인 중에 그런 사람이 생기면 또 그때서야 격리를 하고 이제 더 조심하고 경각심을 갖고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에 앞서 부산시가 비대면 예배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지만 통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은 더욱 커집니다. 예배에 대한 신념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나 전염병이 창궐하는 상황에서 굳이 현장 예배를 고집하는 건 다수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신앙심이나 뭐 이런 게 있어서 뭐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 같은데 이기적이라고 생각을 하죠. 뭐 지금 시기도 시기인 상황에서 이제 전부 서로 이거를 헤쳐나갈 생각을 안 한다고 보여질 수밖에 없죠. 이날 하루 동안 대면 예배를 강행한 곳은 279곳, 부산 전체 교회의 15%에 달하는 규모인데요. 이 같은 움직임에 개신교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 교회의 협조가 절실하지만 일부 교회의 조치를 보면 과연 그럴 생각이 있는지 의구심마저 듭니다. 교회에 진입한 경찰과 방역당국 조사관들을 교인들이 막아섭니다. 기자들은 엄연히 이거는 할 권리가 있어요. 이 할 권리를 8월 12일 첫 확진자 발생을 시작으로 수도권 감염의 진원지로 지목된 이 교회. 정확한 교인 명단 확보가 시급하지만 교회 측은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라며 크게 반발합니다. 역학조사나 방역 조치를 방해하는 일들이 있다면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필요할 경우에는 현행법 체포라든지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든지 이렇게 엄정한 법 집행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일부 교인들의 검사 거부와 탈주도 이어졌습니다. 지난달 18일 구청에서 온 문자는 주민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몇 번 한자만 이게 있지. 여기. 확진 판정을 받고 경기도 병원에 입원했던 확진자가 병원을 탈출해 서울 종로구에 나타난 건데요. 조금하고 무섭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여기서 지금 뭐가 나왔다는 소리를 지금 못 들었으니까. 또 손님을 한 그릇도 못 받겠고 막 이상하게 내일 이상하게 보이면 끝났는데 이렇게 하고 그러더라고. 이제 그러면 안 돼, 차별하면 안 되는데 누가를 어디서 또 병원으로 가서 또 오는가 그 생각도 들고 항상 불안 속에서 있어요 그냥. 지난달 15일 A씨는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경기도 파주의 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인 18일 새벽 병원을 몰래 탈출했는데요. 저녁으로 나온 김치국을 먹고 몸에 이상이 생겼다는 게 탈출의 이유였습니다. 병원 인근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탄 A씨. 버스를 이용해 서울까지 온 A씨는 종로구의 한 커피숍에서 1시간가량을 머물렀습니다. 이후에도 위험천만한 A씨의 기행은 계속됐습니다. 인근 종교시설에서 11시간가량 머문 후 A씨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신촌의 한 커피숍으로 갔습니다.
당시 커피숍 내부에는 40여 명의 손님들이 있었다는데요. 자칫 집단 감염으로 이어질 수도 있었을 만큼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무책임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시기에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이겨내야 될 시점인데 옳지 않은 되게 위험한 상황을 만드시는 것에 대해서 되게 좋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겨우겨우 조금 이 상황이 나아지는 듯 했는데 다시 이렇게 굵어진 거 보면은 그런 것도 다 이유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경찰의 추적 끝에 탈출 25시간 만인 다음날 새벽 이곳에서 검거된 A씨. 한 명의 일탈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위험해질 뻔했습니다. 같은 날 남양주시에 사는 B씨는 보건소로부터 코로나19 확진 통보를 받았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자택에서 대기하다 격리 병상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아야 했던 B씨. 하지만 결과 통보 후 B씨는 약 3시간 반가량 연락이 두절되었는데요. 보건소의 검사 결과를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B씨는 거주 주인 남양주에서부터 강남의 병원까지 택시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보건소 직원의 신고로 수색 파악에 나선 경찰이 강남의 병원에서 B씨를 찾았을 때 B씨는 병원에서 코로나 검사를 위해 대기 중이었습니다. B씨를 찾기 위해 투입된 경찰 인력만 10여 명, 또한 B씨가 탑승한 택시를 비롯해 병원 등에서 접촉한 접촉차를 찾기 위해 동선 파악 및 방역이 진행됐는데요. 한 명의 일탈로 인해 막대한 행정력이 낭비된 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일부 신도들이 검사를 거부하고 도망치며 격렬히 저항하는 데에는 SNS 등을 중심으로 허위 사실이 퍼진 탓이 큽니다. 정부가 방역 책임을 특정 세력이나 집단에게 돌리기 위해 진단검사 결과를 조작하고 있다는 것이 그것인데요. 일부 신도들이 여기에 불안감을 느끼고 계속해서 일탈 행위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교회 교인에 대해서는 무조건 양성 확진을 한다는 유언 비어가 돌고 있습니다. 저희 방역 당국의 검사 결과는 조작이 불가능하고 누군가를 차별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난 코로나 사태에서 우리는 이 같은 방역 지침 위반이 방심과 만났을 때 얼마나 폭발적인 바이러스 확산세를 만드는지 똑똑히 보았습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 시행이 예고되자 일부 시민들은 긴장을 풀었고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으로 이어졌던 게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문제는 엉뚱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서울에 있는 한 전통시장. 감사합니다. 소독 좀 해주시고요. 시장 입구에서부터 방역 작업이 한창이었는데요. 일주일에 2-3번 하던 방역을 최근엔 하루 2-3번까지 늘린 상황.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장마를 해가지고 힘들고 코로나 때 힘든데 지역에서 또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상인들도 마음도 불안하고 지역 상권도 완전 무너져가고 있으니까. 이들을 힘들게 했다는 일. 그것은 바로 앞서 살펴봤던 성북구의 한 교회로 인한 피해였습니다. 실제로 해당 교회에서부터 시장 입구까지는 차로 약 1-2분이면 도착할 정도로 가까운 거리. 여파는 애꿎은 상인들의 몫이었습니다.
요즘 어떠세요? 이제 손님들은 좀 괜찮게 오시나요? 예, 코로나 때 손님들이 뚝 끊어졌었는데 철저하게 방역하고 또 요즘 소독도 하루에 막 두세 번씩 계속 하니까 요즘 요 며칠 사이 조금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어제 오늘 이제 며칠 그 전에 좀 그 전에 없었죠. 전혀 없었죠. 그때 걱정 많으셨죠? 그렇죠. 걱정 많이 했죠. 저희가 이제 하루에 두세 번씩 시간대별로 우리 저 상인들끼리 나눠가지고 수시로 이제 방하니까 그나마 이나마 좀 손님들이 이제 장기장은 그래도 청결하다, 위생적이다 그런 생각에서 오신 분들 특별히 오시는데도 불구하고 네, 저쪽 나라 분위기 때문에 불안 심리가 아마 큰 것 같습니다. 곧 추석 대목을 앞두고 있지만 이러다 1년 장사를 망칠라 전전긍긍한 상인들. 삶의 최일선에서 열심히 살아온 게 전부인데 이제는 논란의 교회와 가깝다는 이유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방역수칙을 더 철저히 지키는 일뿐이라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일기이기 때문에 뭐 확진도 많이 나고 하니까 혹시 우리 시장에 또 지나갈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철저히 방역을 해가지고 손님이 실제로 찾아올 수 있도록 보시듯이 시장 지금 현재 손님이 그래도 많잖아요. 이렇게 방역하러 안심하고 찾아올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 놓으니까 오시는 거지.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도 곧바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시행하기보다는 수도권에 2.5단계를 발령했습니다. 경제적인 손실을 최소화하자는 의도. 실제로 소상공인 10명 중 6명도 정부의 이런 의견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시민들의 생각은 어떨까? 일반 시민들 역시 3단계로의 격상보다는 2단계 연장이 적절했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 (3단계로) 가지 않을 유일한 길, 그것은 바로 시민 각자가 어디서든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금요일 오후 부쩍 줄어든 인파를 확인할 수 있는 부천의 한 먹자 골목. 과연 식당 안에서는 어느 정도의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있을까? 하나 하시면 금방 되시고요. 만약에 안 되시면 수기로 적으시면 되고요. 약간 떨어져서 하시면 이제 준비되었습니다. 손 소독하고 멸 체크만 하고 들어가실게요. 멸 체크 좀 할게요. 36.5도시고요. 멸 체크 한번 할게요. 이마 쪽으로 갈게요. 30.5도시고요. 약속을 안 해주시고요. 전자출입 명부로 신분을 확인하고 손소독과 멸체크까지 해야 입장이 가능했던 식당. 네, 불편해도 어떻게 써야죠. 먹을 때는 벗고 또 가지러 갈 때는 쓰고 불편해도 해야죠. 그래서 이게 편하게 드실 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떠신지? 좀 불편하더라도 뭐 여러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죠. 코로나19 이전엔 상상도 못했던 풍경이지만 어느새 일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답답하긴 한데 뭐 남들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써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네. 귀찮지만 답답하지만 그럼에도 지킬 건 꼭 지키는 대다수 시민들. 그들이야말로 최전선의 방역 주인공이었습니다. 지난 8개월간 전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의료진 방역당국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코로나 상황을 잘 관리해 왔습니다. 이번 확산을 막지 못한다면 이제껏 쌓아 올린 방역의 공든탑이 무너져 내릴 수도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위기라는 경각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방역의 고삐를 쥐어야 할 때입니다.